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차별화를 꾀하며 대권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제3지대를 이야기하는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을 통해 돈을 빌리는 지역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가계부채의 질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광주와 전라남도는 지역의 미래를 위한 터닫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성과도 있었지만 미흡했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광주 지역 학생들의 독감 발생이 조금씩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희정 충남지사가 광주 전남에서 사실상의 대권 행보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도 대립각을 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윤건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재인 전 대표와 함께 대표적인 친노 인사로 꼽히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 전 대표와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자신은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며 누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지는 그때 가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베레스트 마지막 캠프에서 누가 등산주가 될지는 그때 이 시대 상황과 날씨와 선수들의 체력 주권이 결정합니다. 그 순간에 제가 나설지 문재인 대표가 나설지 누가 페이스메이커가 될 건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일입니다. 문 전 대표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진보의 가치를 국민들 앞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친노 비노, 친문 반문으로 분열을 부추기는 정치는 호남의 정신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호남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제3지대에 대해서도 김영삼의 3당 합당과 뭐가 다르냐며 사실상 국민의당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비박도 좋고 반기문도 좋다는 이런 무원칙한 정치를 김대중과 호남의 정신이 저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1박 2일 동안 광주 전남에 머문 안희정 지사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흔들림 없이 계승해온 민주당의 적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정권 교체를 넘어 박정희식 민주주의에서 새로운 민주주의로 시대를 교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가계 부채의 질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1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중저신용자들이 높은 이자를 내는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현 씨는 운영자금 대출을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돈을 빌리지 못했습니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김 씨는 결국 캐피털사에서 20%가량의 고금리 대출을 통해 돈을 마련했습니다. 비싼지 알죠. 비싼지 알지만은 사정이 급하니까 우선 그렇게라도 해서 영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올해 9월을 기준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모두 21조 2천억 원.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은행 대출을 강화하면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은 1년 전보다 2.6배나 증가했습니다. 비은행권 대출은 금융소비자들의 높은 금리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는 이제 가계 소득의 증가율이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좀 그 금리가 상승하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상환 부담을 더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저 신용자들입니다. 비은행권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본격적인 오름세를 탈 경우 상환 부담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또 이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 다른 또 금융권, 이 금융권을 또 선택하게 되는 그런 가계부채 돌려막기 형식의 현상들이 발생되고.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금리 오름세가 맞물린 상황에서 갈수록 나빠지는 지역 가계 채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지역 금형 기업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미국 포드자동차 금형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정밀 등 지역의 4개 금형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포드자동차의 차기 SUV 차량 부품 생산용 금형 수주에 최근 성공했습니다. 수주 규모는 우리 돈 75억 원으로 단일 건으로는 비교적 큰 금액으로 평가된다고 광주시는 덧붙였습니다. (2016년) 한 해를 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광주시정과 전남도정의 잘잘못을 짚어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2016년은 민선 6기 광주시가 추진해온 역점 사업들의 청신호가 켜진 한 해였습니다. 3,030억 원 규모의 친환경 자동차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에너지밸리의 핵심 기지가 될 도시첨단 산단이 착공해 자동차와 에너지 두 미래 먹거리 산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 산업 중에 하나인 자동차,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 등을 미래 먹거리로 만들고 산업 지형을 변화시키는 토대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래 방향 설정은 잘했다지만 구체적 디테일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과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등은 갈팡질팡한 시정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시민시장 타이틀에 걸맞지 않는 정책 전문가 형제의 비리는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깎아먹었습니다. 어떤 인사 개입의 문제라든가 시장에 너무 깊숙하게 비선으로 실세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초기에 어떤 시정되지 않고 결국은 골마 터져가지고 전라남도는 내년 처음으로 6조 원 예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대형 연륙교 연도교 공사와 호남고속철 2단계 등 사회 간접자본 예산이 대폭 늘어난 덕분입니다. 역사상 처음입니다. 도민의 수건이자 지역 발전을 앞당길 목포 보성간 남해안철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광주안도간 고속도로, 여수와 신안의 연육 연도교 건설이 한층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토목 건축 분야에 예산이 집중돼 있다는 한계와 더불어 미래 먹거리 전략과 비전을 얼마나 보여줬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낙연 지사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전남의 인구는 정체되거나 되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과 같이 상생이 필요한 대형 과제에 있어서 양 시도는 협력하거나 이전보다 더 나아간 내용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내년에는 촛불 민심을 받들어 민관협치와 협업, 시민주권의 자치공동체를 만들겠다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 시장은 송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에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무안공항 통합은 광주 전남의 상호 이익과 이익이 늘어날 여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혀 KTX 2단계 완공 전까지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지사는 또 내년에 사회 간접자본 확충과 관광객 5천만 시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고 도정에 전념하면서도 2년 전부터는 국가과제를 공부하고 있다며 19대 이후 대권 도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광주 지역 학생들의 독감 발생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학생 독감 환자는 231개 학교에서 2,800여 명으로 하루 전보다 166명 줄었습니다. 또 독감 환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 23일 3,100여 명에 비하면 250여 명이 줄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주 독감에 걸린 학생들이 완치 추세를 보이면서 독감 환자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주 지역 여성 가운데 절반은 10년도 채 안 돼서 직장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5만 9천여 명. 광주에 거주하는 여성 5명 가운데 1명이요. 한창 일할 나이에 그만둔 겁니다. 이들이 다시 사회생활을 시도하는 나이는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광주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리 수납 전문가나 재과제빵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구직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지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여성분들은요, 새로 일하기 센터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적성 검사를 포함해서 다양한 진로와 직업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력서 작성과 면접 준비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처럼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대학 졸업자 취업률이 감소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57.5%, 전남 지역은 60.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광주는 3.4%포인트, 전남은 2.0%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간 합의가 이루어진 지 1년을 맞아 원천 무효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5.18 민주광장에서 수요 집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졸속 합의가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한일 양국 간 합의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진상규명과 공식 사죄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여성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원하지 않는 굴욕적인 합의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력거래소 임직원분들이 3천만 원을, 그리고 광주 동구 화순군 관내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에서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6일 밤 10시쯤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현금 1,600만 원가량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 69살 A 할머니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돈을 찾아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한 점을 미뤄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로 보고 CCTV를 분석해 용의자 뒤를 쫓고 있습니다. 사우나 탈의실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8일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광산구의 한 사우나 탈의실에서 11차례에 걸쳐 금품 16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육군 31사단 소속 상근예병 김모 3병을 붙잡아 헌병대에 인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상병은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물함을 파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